안녕하세요.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정인원과 함께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잊지 않으셨으니까 이 자리 왔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닌가요? 실수했나요? 그냥 클릭하다 보니까 걸렸나요? 아하하,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그러면 가봐야죠. 자, 여러분 오늘 복 받으세요. 오케이. 자, 24년 법원직 5구 문제. 자, 여전히 5구 문제인데 좋은 문제니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권 중에서도 사생활, 직업의 자유.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직업의 자유인데 15조죠, 15조. 15조에 직업의 자유가 있더라. 자, 이렇게 갖고 직업의 자유인데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는 뭐 5차 30하고 때 처음 개헌 당시에 처음 들어왔고, 자, 그러면서 직업의 종류에는 직업의 자유의 내용이죠. 내용에는 뭐 무직업, 겸직, 이직 다 있어요. 특히 여러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경쟁의 자유, 이것도 들어있습니다. 경쟁의 자유도 들어있어요.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 무리가 많은데 경영권이요? 아니, 경영권 직업이 아니에요. 그건 재산권은 될 수 있어도 그런 건 직업이 없어요. 그런 거는 재산권으로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뭐 자기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회사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건 재산권하고 관련이 있지 그런 경영권은 없어요, 직업에. 그래서 경쟁의 자유는 특히 이거, 자, 알 권리와 더불어 구체적 기본권이죠. 따라서 법률이 없어도 직접 헌법을 근거로 해서 직접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헌법 소원도 가능하고요. 나머지 법률이 있어야죠. 무직업, 겸직, 이직 다 있는데 다만 공무원에는 좀 제한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에게는 직업 맞아요. 공무원도 근로의 대가를 받고 하는 또 업이잖아요. 직업 공무원 제도니까요. 다만 이제 이직, 겸직, 그러니까 겸직, 자, 요거 겸직 제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또 이직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주지를 결정하는 것도 조금 제한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만 보시고요. 또 주체 내용 말고 주체, 이것도 주체. 외국인의 경우에만, 자, 일단은 외국인은 직업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의해 입국이 허용되고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 거주하면서 직업을 갖고 있죠. 자, 산업기술연수생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술연수만 받는 게 아니라 인격권, 인간의 존엄,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장받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의 15조에서 직접 나오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 보고 내용 주체 보고 세 번째 제한이죠. 제한. 이거 1번, 이거 2번, 3번 제한 가죠. 제한 가야죠. 제한. 자, 직업의 자유도 상대적 기본권이에요. 상대적 기본권이니까 제한이 가능한데 헌법에서는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 별도로 헌법 규정으로 제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개별법 있으면 개별법 들어가고요. 없으면 개별적으로 헌법에 법률로 해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뭐 재산권이 있잖아요. 23조 3항 같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37조 2항에 따라 헌법에, 자, 요거 준수했는지를 보는 거죠. 요걸 준수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제한을 하는데, 다만 행사 방법의 제한과 일단은 수행 행사 방법과 행사 방법 수단, 이것과 그다음에 선택, 결정 이것과는 분명히 제한의 정도가 다릅니다. 선택, 결정을 오로지, 자, 행정청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다음에 선택되고 할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것은 제한의 강도가 큰 거고요. 하지만 누구든지 하는데, 그런데 행사 방법에 관한 제한만 걸었으면 제한의 강도가 낮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제한의 정도가 낮으면 입법 행정권의 범위가 넓어지고 제한의 강도가 세지면 입법 행정권이 조심해야 되니까 좁아진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한의 정도는 달라져야겠죠. 달라져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직업의 자유에서는 자격증이라는 결정을 하는데, 직업을 갖는데 그러면 결정의 자유예요. 선택의 자유예요. 근데 자격증이 있는 자 또는 시험을 통과한 자만, 면허가 있는 자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종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행사 방법도 아니고요. 결정인데 국가 행정청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잖아요. 시험 보는 거니까. 그래서 주관적 사유에 근거한 결정의 자유다. 자유 제한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객관적 사유에 근거한 결정 선택의 자유다. 이거는 강력한 제한이고요. 따라서 주관적, 이건 시험 제도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고요. 헌법에 어디에도 자격증, 제도, 면허 이런 거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법률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자의금지 심사로도 충분히 법률에, 입법에 자잘못을 따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완화된 비례심사, 여기서는 엄격한 심사로서 비례심사를 해야죠. 기본권 문제니까요. 법률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게 좀 특이해요. 다만 행사 방법의 제한이 결국 선택, 결정의 제한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사 방법과 결정, 선택 방법은 제한의 강도가 다릅니다. 오늘 그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문제를 한번 저희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1번 국산 미국.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쌀, 농수산물 중에 쌀 농사 이거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 보장을 하는 이유가 나중에 식량 전쟁, 미래 전쟁에서 솔직히 말해서 아니 석유 파먹고 살 수도 없고 반도체 먹고 살 수도 없잖아요. 무슨 로봇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곡물에 의한 또는 쌀에 의한 또는 이런 농산물에 의한 미래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쌀에 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 가격 조정을 위해서 수곡 같은 수곡, 그러니까 국가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걸 좀 조정을 해요. 그래서 균일하게 가격을 맞춰간다는 거죠. 그런데 외국산 수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산 수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쌀도. 대신 수입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팔 때는 그 쌀을 분리해서 팔고 세금이 많이 붙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게 수입해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섞는 거지. 자, 국산 미국 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국, 생산 연도가 다른 미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산 연도. 쌀은 보통 자 도정을 하면 5년 밥을 지으면 며칠 안에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생산 연도가 다른 미국 등을 혼합해서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양국관리법, 우리나라 엄격히 관리한다는 거예요. 해당 조항은 합헌이에요.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양국업자나 생산업자 이들 입장에서는 침해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 그래서 재활용품 이거 수거 하는 대행계약 관련해서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한 자 일정 기간 동안 대행계약 못하게 해야죠. 빼야죠. 부정을 저질렀으니까요. 제도로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왜요? 이거 빼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 불법을 저질러서 또 한탕 완창해갖고 또 다시 들어와서 장사하겠다. 그건 형평성이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다 한탕하자. 이렇게 되니까 반하지 않습니다. 못하게 해야죠. 세 번째, 공기업 등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같은 취지예요. 공정한 경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잘못한 거죠.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벌을 받은 자가 국가 중앙관서나 다른 공기업 등 집행하는 입찰 참가 그 공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입찰 참가를 할 수 없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시행령이든 법률이든 반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4번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인격 발현에 대한 침해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 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과 같기 때문에 폭넓게 허용되지 않고 같기 때문에 일단은 원칙은 다르다. 예외적으로 수행의 자유가 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같이 침입적일 때는 있지만 다만 원칙은 같지 않아요. 폭넓게 이러면 안 되죠. 폭넓게 허용되지 않는다. 직업 수행의 자유는 조금 더 재량 범위가 넓고 자 아무래도 선택의 자유에 비해서 얘가 제한의 정도가 크니까 여기는 제한의 정도가 약하니까 제약이 넓죠. 그래서 같기 때문에 틀렸고 따라서 너 폭넓게 허용되지 않고 엄격한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데 틀린지 뭐. 5번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당연히 건강보험 요양기관이 되도록 규정한 건강보험법에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많은 지문.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결국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지문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문제를 풀거나 정리할 적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건강보험 요양기관 그러면 뭐 요양간이 아니에요. 일반 병원도 다 요양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요양기관 설립하시면 별도의 신청을 안 해도 당연히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을 받는 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돼요. 그래서 보험수가 이상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을 국민에게 넓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하지 않고 또 그들로 입장에서는 그들한테 그러니까 국민한테 받는 돈하고 또 보험공단에서 쏴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목요일, 자, 그러면 이제 금요일 이런 식으로 찾아올 거예요. 자,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내일도 마무리까지 가셔야죠.